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죠. 자, 과연 현 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숨은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바로 어제 대통령의 그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자신의 거취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취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내용은 하나하나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거취를 맡기겠다. 네. 그럼 좀 고차 방정식을 툭 던진, 국회에다 던진, 공을 던진 네.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야나 사임은 본인의 결정으로 본인이 대통령직에 사표를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방식입니다. 국회가 결정해달라. 일정도 정해주고 법 절차도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지금 이게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는 방식은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는 사임의 예. 하야고요. 또 하나는 탄핵. 어찌 보면 대통령을 국회가 파면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예. 이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그렇죠. 근데 그 절충적인 방법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하는 법 절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개헌인데 예. 개헌도 헌법학자들은 어제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직에 대해서는 네. 적용한다. 현직에 대해서는 임기 연장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데 예. 임기 단축을 이걸 개헌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이게 논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개헌이 만약에 개입된다면 국회에서 임기 단축을 정하고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오직 단축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국민 투표를 붙인다. 그럼 이거보단 차라리 탄핵이 더 쉬운 거 아니냐. 탄핵도 1차 국회, 2차 헌재 되니 안 되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차 방정식을 던졌다. 그래서 이게 박지원 이 국민의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서운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거 꼼수다. 그런데 네. 교란책 아니냐. 표창원 의원은 이걸 이간계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위험한 공이 국회로 날아온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로 어제 분석이 됐어요. 결국은 탄핵에 찬동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흔들기 위한 것이다. 이게 친박의 역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는 아마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다소 그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관측은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배경.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마지막 담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사임이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탄핵 절차에 대한 협조건 그런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인지 본인의 임기 관련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국회에 공을 던졌다라는 건 외견상으로 딱 보면 이제 국회가 정한 대로 예를 들어서 국회가 오늘 사임하라고 하면 오늘 사임하는 거고 한 3개월 후에 사임하라고 하면 3개월 후에 사임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국회가 던지는 대로 받아서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어제 처음에 담화를 보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제 사실상 하야 선언 아니냐. 사실상 하야 선언이니까 국회가 잘 정리해주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죠. 국회는 여당 친박 비박 그다음에 야당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달라서 한 가지 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예. 근데 새누리당 비박계도 일단은 지금 이번 주 2일이 아니라 다음 주 9일까지 일단 협상을 해보고 예. 안 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 게 일단 어제 그 담화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헌적 소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합의만 된다면 예. 탄핵 절차로 가게 되면 탄핵 절차가 언제 끝날지 그다음에 탄핵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탄핵으로 딱 대통령이 이제 말 그대로 파면이 되면 바로 60일 안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합의만 된다면 일정을 좀 로드맵을 짜서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내년 이제 다음 대선까지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서문시장 그 소식 잠시만 좀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그 큰 불이 났습니다. 서문시장 사지구에 불이 났는데 지금 불이 7시간 넘게 지금 새벽 2시부터 시작돼서 7시간 넘게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물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불이 난 건물이 붕괴가 됐고 현재 피해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시장 점포 내부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결국 이 불이 계속 진화가 어렵게 됐는데요. 지금 저 건물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뭐 들것을 실은 소방관들이 안으로 뭐 들어가는 모습도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인명 피해가 있을지 혹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소방관들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가 된다면 또 다른 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붕괴가 돼서 현재 피해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에 난 불이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건물이 결국 붕괴가 됐습니다. 자,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 담화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당장 꼼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촛불 민심과 탄핵 물결을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무서운 공작 정치의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서운 분입니다. 저도 피박 몇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탄핵에 대한 낙관을 하기는 어두워졌습니다.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할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이른바 뭐 고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문제를 냈더니 야당에서는 아예 어차피 이거 답 없다, 안 풀겠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지금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 수 자체가 야당을 향해서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여당 내가 지금 갈라져서 친박 비박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도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계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아주 주요한 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무서운 함정 이런 표현들이 독을 풀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비박계가 어제 흔들렸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조심했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게 개헌을 주장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예. 개헌이라는 유혹의 독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과에는. 개헌 때문에 흔들리면 이제 비박계가 탄핵을 멈추거나 탄핵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오늘 아침 정리된 속보들을 보니까 비박계가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근데 왜냐하면 이 개헌이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권력 분산의 구조를 이제 새로 짜기 위한 개헌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으로 어제 좀 또 원포인트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개헌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주 비생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께서 사표를 한 장 쓰면 끝날 절차를 국민들이 수천만 명이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예. 이건 비박계도 개헌은 지금 매우 끌리나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이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예. 상황에서 아마 김무성 전 대표도 입장 정리가 된 것 같고 아침에 오늘 이해운 의원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대체로 비박계는 다만 여야가 한번 합의하는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 대해서 그래도 예우를 갖추는 절차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하야 권고를 한 번쯤은 이 국회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청와대가 안 받으면 탄핵으로 간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2일로 예정하던 탄핵이 일주일 정도 미뤄진 효과 정도는 있는데 있지만 비박계 이탈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그 것 얘기는 같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일단 문제를 냈으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 뭐 끝날 때까지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정진석 원내대표 그리고 서청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탄핵 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상황,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어 온 것이 탄핵 논의입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치 일정이 잡히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만두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정치권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질서 있게 논의해서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은 일단 탄핵, 특히 이제 주류의 입장은 탄핵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랬더니 하야 언제? 그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친박 그 중진들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명예퇴진, 뭐 그랬죠. 질서 있는 하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교감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 어제 3차 담화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친박계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탄핵으로 가면 거의 100% 가결이 될 거고 일단 국회 통과 못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국회 통과하면 대통령은 이제 사실 직무를 사실상 내려놓고 황교안 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데 총리 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 치욕을 목도하는 것보다는 예. 대통령이 스스로 어떻게 거취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어제 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 시기나 아니면 방식을 본인이 어느 정도 정해서 넘겼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진 않을 텐데 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국회는 한 당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 당이 있고 너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고 대선 주자별로도 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합의안을 만들기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건 국회에다 공을 던졌고 그게 뭐 임기 단축임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임기 정해놓고 그때 사직을 하고 하야를 하는 거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내려놓는 거면 그러면 헌법 개정 안 해도 돼요. 그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혹시 국회에 논의할 수 있다면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좀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시한을 못은 박아야죠. 그게 다음 달 9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달 9일까지 보고 그때까지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를 못하면 탄핵이 진행돼야 되고요. 진행이 만약에 그때도 안 되고 더 계속 얘기가 되면 아마 이제 12월 9일 이후에 촛불은 저기 국회의사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 다른 부분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내용인데 대통령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익적 차원에서 했던 일종의 통치행위였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 없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적인 모든 책임은 다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의적인 책임 딱 한 가지. 주변 관리를 내가 못했으니 그것은 내 책임이다. 이건 도의적 책임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검찰의 공소장에 여러 가지 제3자 뇌물죄로 보여지는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KD 코퍼레이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영태, 차은택 감독 등등 등장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좀 공사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대목 때문에 어제 뭐 사실상의 하야라고 친박계가 표현하는 그 대목조차 좀 퇴색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서 이번에 또 토요일 촛불 집회가 불붙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 대통령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니에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피의자로 사실상이 지금 아니고요. 그냥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죠. 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1차,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한 발자국도 변한 게 아니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왜 그러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에 나는 지금 사익을 하나도 추구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사심 없었는데 나를 피의자로 만든 검찰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걱정이 되는 게 특검 수사 역시 그렇게 받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본인의 그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굳이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 차라리 앞으로 진행된 특검 수사는 내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으면 어제 이 논의가 오늘 오히려 더 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제 그 얘기 때문에 예. 어제 그 담화가 굉장히 점수가 많이 깎이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요.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가 생각보다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이 서문시장 건물에 있는 점포 500여 개 이상의 불이 탄 것으로 보고 지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자, 이윤재 기자, 잠시 뒤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 좀 이윤재 기자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윤재 기자. 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가 됐다는 얘기인데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제가 9시에 상황을 전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정확한 시간은 9시 한 5분쯤으로 추정됩니다. 9시 5분쯤에 화재가 난 서문시장 4지구 건물과 다른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 부위로 추정됩니다. 이 다리 부위가 무너지면서 소방관 한 명이 다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친 소방관은 지금까지 큰 부상을 입은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병원으로 실려가기까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피해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건 9시 5분쯤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서문시장 4지구 건물과 또 다른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 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소방관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친 소방관은 크게 다친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고 병원으로 실려갈 때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윤재 기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아직도 불이 다 꺼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화재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옆 건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옆 건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4지구 건물 전체가 지금 거의 대부분 전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문시장 주변은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다른 건물로 아직까지 번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은 최대한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진화 작업에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여러 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4지구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노점상으로 옮겨 붙었고 결국 4지구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지구에는 침구류와 의류 매장 등 모두 839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데요. 점포마다 불에 쉽게 타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던 탓에 800여 개 점포 가운데 500여 개가 불에 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점포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불이 모두 꺼진 뒤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100여 대와 소방인력 75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구와 의류 등 불에 쉽게 타는 물건들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방관 한 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가 피해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면서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곳 서문시장은 지난 2005년 12월에도 점포 천여 개가 불에 타는 큰 불이 났는데 상인들은 11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11년 전에 불이 났던 곳인데요.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자, 4분 30초 만에 일방적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 대국민 담화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95초짜리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던 지난달 25일 1차 담화 때도 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네,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지난 4일 2차 담화 때도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보통 정부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뒤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발표자가 답을 하는 게 관례인데 말이죠. 이번 3차 담화 때는 좀 달랐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 몇 개라도 받아달라 요청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대통령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3번의 담화 동안 단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은 겁니다. 담화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말씀 담, 이야기 화자를 쓰는 담화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는 대통령, 그 불통 때문에 오늘도 국민들은 답답한 것 아닐까요? 네, 자, 3번째 담화에서도 질문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할 기회를 꼭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